은퇴하면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그림입니다. 추운 겨울 없는 나라, 물가 부담 덜한 나라,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삶. 그래서 요즘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이 은퇴 이민 1순위로 꼽히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서초구 25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아내와 단둘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로 떠났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보자며 부푼 꿈을 안고. 그런데 시작 2달 만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낯선 환경, 예상보다 빠른 환율 변동, 고립감, 언어 장벽, 의료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만 이상하게 고립된 기분이 은퇴의 꿈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이 왜 누군가에겐 지옥이었는지 3명의 실제 케이스를 통해 돌아보고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꼭 생각해봐야 할 현실적인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사례 1. 한국보다 싸다더니 환율에 다 날아갔어요. 김성호 67세 전직 공무원. 처음엔 진짜 저렴했어요. 식사도 45,000원이면 끝났고 월세도 60만원 정도. 그런데 1년 지나니까 환율이 1,000원대에서 1,300원까지 오르는 바람에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원씩 뛰었어요. 거기다 한국처럼 보험이 없으니 치과 한번 가려 해도 100만원 넘게 듭니다. 결국 1억 들고 갔다가 1년 반 만에 4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성호 씨는 은퇴 후엔 돈 아껴 쓰며 산다고 믿었지만 말레이시아의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 동시에 찾아오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연금 생활자는 환율 리스크에 매우 취약합니다. 환전 타이밍 한번 잘못 잡으면 매달 수입이 줄어들죠. 사례 2. 아내랑 단둘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박은철 70세 전 대기업 임원. 말레이시아에선 친구도 이웃도 없어요. 모임도 없고 나가서 무언가를 하기엔 더운 날씨에 지쳐요. 처음 몇 달은 좋았죠. 하지만 점점 서로에게 할 얘기가 없어졌고 사소한 말다툼이 계속됐어요. 결국 아내는 8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아있다가 2달 뒤 짐 싸서 나왔어요. 많은 은퇴 부부들이 해외 이민 둘만의 오붓한 인생이라 착각하지만 오히려 고립은 관계를 삭막하게 만듭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함께할 커뮤니티가 없다는 뜻이죠. 한국처럼 조금만 나가면 친구 만나고 시장 다니는 환경은 사실 굉장한 사회 자산입니다. 사례에 3병원 한번 가려다 돌아오기로 결심했죠. 정명자 68세 혼자 은퇴 후 이민. 무릎이 붓고 열이 나길래 병원에 갔는데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진료실 들어가니 영어도 못하는 의사에 진료비는 25만원. 갑자기 겁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발견이나 해줄까? 그래서 그날 밤 바로 비행기표 끊었어요. 의료 시스템은 은퇴자에게 생명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돌발사고, 응급상황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언어가 통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곳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말레이시아가 의료 인프라가 좋다 해도 외국인에게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이민 시작 전에 꼭 따져봐야 할 4가지. 환율 리스크. 연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환율 10%만 움직여도 생활비가 10% 오릅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존재 여부. 현지 한인회나 은퇴자 모임이 있는지,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외로움은 장기 체류 시 가장 큰 탈이 됩니다. 의료 접근성. 병원까지 거리, 통역 가능 여부, 진료비, 보험 가능 여부 등을 체험해보는 모의 입원 정도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1년 체험 이주 권장. 집을 팔고 바로 이민을 결정하지 마세요. 한 달 살기나 1년 임시 이주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지 체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도피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한국은 비싸고 숨 막히고 살기 힘들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연히 외국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는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는 모든 걸 새로 적응하기엔 체력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소속감입니다. 은퇴 이민 그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환상만 안고 떠나는 건 분명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는 일에서의 해방이지 현실에서의 탈출은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은퇴하고 떠났다가 후회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옥이었어요. 전문가 시선으로 본 말레이시아 은퇴이민 실패 사례와 핵심 리스크. 1. 말레이시아 은퇴이민 왜 선택되었는가?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 이후 은퇴이민지로 각광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렴한 물가, 평균 생활비가 서울 대비 5,060% 수준. MMEH 비자, 프로그램 장기 체류 가능, 10년 단위 갱신. 영어 사용률이 높은 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장벽. 기후, 안정성과 관광 인프라 살기 좋은 나라 이미지 확산. 한국과의 거리 6시간 비행 적당한 거리로 교류 용이.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일시적 체류에는 유효하지만 장기 은퇴 정착이라는 맥락에선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은퇴이민의 구조적 리스크. 1. 환율 리스크. 은퇴자의 수입원은 대부분 고정연금 또는 국내 자산 기반 현금 흐름입니다. 이 경우 링깃 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시. 월 200만 원이 1280 환율에서 7141링깃이던 것이 환율이 1340으로 바뀌면 5881링깃으로 감소 17.6% 실질 구매력 하락. 참고 링깃은 한국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높은 통화이며 외화 수입 없이 거주할 경우 생활비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2. 의료 인프라 및 의료 접근성. 말레이시아의 일부 사립병원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공공의료 시스템은 외국인에겐 사실상 비적용입니다. 통역 서비스 부족, 보험 미적용, 응급진료체계의 미비가 고령자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 실제로 한국처럼 종합병원 중심의 진료 마이너스 치료 마이너스 회복 체계가 원활하지 않음. 전문가 의견. 고령자의 은퇴 이주에는 응급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상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항목을 후순위로 두는 경우 장기 체류에 실패할 확률이 급증합니다. 3.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피로. 은퇴자는 직장, 커뮤니티, 가족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 해외 이민을 택할 경우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이웃과의 상호작용 부재로 인해 심리적 고립 및 우울 증세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 일부 은퇴촌은 주거지는 좋지만 커뮤니티 기능이 없거나 한인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관광객으로 살던 익숙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정착 경험을 초래합니다. 4. 생활비 상승과 장기 체류 비용 과소평가. 초기 정착 시 저렴하게 느껴지는 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통, 의료, 외식비 등에서 오히려 숨은 지출로 누적됨. 자녀 왕래 비용, 긴급 귀국 비용, 여권 갱신, 비자 갱신비 등 예상외 비용 발생. MMEH 등 비자, 프로그램 또한 최근 몇 년간 요건 강화, 예치금 상향 등으로 체류 비용 증가 추세. 전문가 재현. 단기 여행자와 장기 은퇴자의 소비 패턴은 전혀 다릅니다. 은퇴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한개월 체험으로는 절대 실체를 알 수 없으며 최소 612개월 체류 경험이 필요합니다. 3. 결론. 은퇴 이민은 탈출구가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은퇴 이민의 실패 사례는 단순히 그 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은퇴자 본인의 준비 부족과 정보 비대칭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조언 요약. 구분사전 점검 체크포인트. 재정환율 방어 전략, 달러 현지 통합 병행 운영. 의료 병원 거리, 진료체계, 응급 인프라 여부. 정서 현지 커뮤니티 존재 여부, 한국 왕래 편의성. 시뮬레이션 한 달 살기가 아니라 612개월 체류 후 결정. 전문가 메시지. 은퇴 후 삶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민이라는 결정을 할 경우 그 자체가 투자이며 한 번의 판단 미스로 회복이 어려운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정보, 수집 체험, 재무 계획, 커뮤니티 연결의 순서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